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0거래 연속 상승세 이어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208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일단 어제 시장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끌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액면 분할가 53,000원대 이후로 가장 높은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49,0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어제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은 강보 합권에 머물렀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초에 좀 공략해볼 만한 종목 있습니까? 네, 최근에 다시 지금 삼성전자를 포함한 반도체 섹터가 강세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굉장히 지금 박스권 상단 돌파의 가능성이 이야기가 되면서 반도체 관련 소재 업종 중에 하나인 동진 세미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동진 세미캠의 반도체용 포토 레지스트는 점유율이 낮지만 디스플레이용 포토 레지스트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다투는 업체입니다. BOE 등 중국 업체들은 동진 세미캠의 포토 레지스트를 선호했으나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 등 국내 패널 업체들은 오히려 외산 선호가 강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일본 수출 규제를 계기로 국내 패널 업체들의 포토 레지스트 구매에서 동진 세미캠에 대한 선호가 뚜렷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동진 세미캠은 디스플레이용 애천 테스트 강점을 보이면서 일본계 동우 화인캠과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용 스트리퍼 역시 국내 업체인 LTC 및 일본 나가세나 TOK 등과 경쟁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에 비해 전반적으로 시장 규모는 작은 케미칼들이지만 향후 고객사들의 국산화가 확실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고객사들을 상대로 레퍼런스가 축적될수록 중국 등 해외 영업에 유리하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동진 세미캠은 국내 공정 케미칼 업체 중에 가장 적극적으로 중국 생산 거점 확보에 노력을 해왔던 점이 긍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겠는데요. 한편으로는 해주법인이 설립 이후에 지속적인 손실을 기록하는 등 전사 영업이익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면서 주가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했었습니다마는 생산법인들의 전반적인 흑자 기조가 안착됨에 따라 디스카운트 요인이 과거 대비 크게 완화되면서 주가 부분도 충분히 아웃퍼폼을 할 수 있을 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국산화에 대한 가장 큰 수혜주의 소재 업종으로서 동진 세미캠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 현재가부터 14,700원 구간의 눌림목 구간 매수와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4,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동진 세미캠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아시아투자전략연구소 차동환 차장 그리고 스탁미디어그룹 백은한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수요일 현황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차동환 차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일단 9월 6일에 주셨던 대한광통신은 0.61%, 태평양물산은 2.33%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8월 30일에 주셨던 두 가지 종목, 가온미디어 2.36%, 셀트리온 헬스케어 14%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8월 23일에 주셨던 컬러레인은 40% 이상의 수익률, MK전자는 1.12%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8월 16일에 주셨던 다날은 15% 이상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네, 백은한 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일단 9월 6일에 주셨던 경인 양행 수익률 4% 이상 가져가고 있고요. 9월 3일에 주셨던 넥스트 사이언스는 22%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면서 목표 34% 이상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그리고 8월 30일에 주셨던 하림은 이미 목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33.7%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또 같은 날 주셨던 오텍은 3.91%, 그리고 8월 27일에 주셨던 TBC는 21%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면서 목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8월 23일에 주셨던 다원시스템은 10% 이상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네, 차동환 차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부터 함께 보시면 네이버 올라와 있습니다. 8월 2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13%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4위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올라와 있는데요. 8월 30일에 주셨습니다. 14%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3위에는 다날 올라와 있습니다. 8월 16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한 달 만에 수익률 15% 넘어서고 있고, 2위에는 CJ시푸드 올라와 있습니다. 8월 9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수익률 18% 이상. 그리고 1위에는 컬러레이 올라와 있습니다. 8월 23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 40% 이상 가져갑니다. 네, 백은한 팀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에는 다원시스 올라와 있습니다. 10%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4위에는 두산 인프라코어 올라와 있는데요. 8월 9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12%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3위에는 TBC 올라와 있는데요. 8월 27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 수익률 22% 가깝게 가져가면서 목표가 터치했고요. 2위에는 넥스트 사이언스 올라와 있습니다. 9월 3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22%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1위에는 하림 올라와 있습니다. 8월 30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수익률 33% 이상 가져가면서 목표가를 터치했습니다. 네, 전체 수익률 탑8입니다. 일단 8위에 하체기위원회 한양 디지텍 올라와 있습니다. 8월 26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 22% 이상. 그리고 7위에도 하체기위원회 한빛소프트 올라와 있습니다. 8월 29일에 매수 의견 주셨는데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수익률 22% 이상 가져갑니다. 그리고 6위에는 김재성 팀장의 대성미생물 올라와 있고요. 9월 2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수익률 26% 이상. 그리고 5위에는 이청훈 본부장의 써니전자 올라와 있는데요. 9월 4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수익률 28.8% 이상. 그리고 4위에는 백은한 팀장의 하림 올라와 있습니다. 33.7% 이상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3위에는 이청원 본부장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올라와 있습니다. 8월 2일에 매수 의견을 주셨고요. 수익률 38% 이상 가져가고 있고, 2위에는 김재성 팀장의 시노펙스 올라와 있습니다. 8월 8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40%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1위에는 차동환 차장의 컬러레이 올라와 있는데요. 8월 23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 40% 이상 가져갑니다. 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동환 차장님께서 8월 23일에 컬러레이 추천해 주셨는데요. 현재 40%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전체 탑8 중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컬러레이를 추천드렸던 당시 중국 진주 펄 안료 생산 업체로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예, 실적 대비 굉장히 저평가였기 때문에 이제 추천드렸던 사유였고요. 하지만 최근에 미중 무역 협상 타결 기대감이 증가되면서 중국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10월달 워싱턴에서 미중 무역 협상이 고위급 회담이 이제 진행될 예정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농업 위주로 해서 진행이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금일도 아마 그 현재 동시 호가 움직임에서 좀 시가 형성이 높게 형성되고 있는데요. 제가 일단 목표가로 제안드렸던 가격대는 2,000원대였습니다. 2,000원대를 이제 제안드렸던 이유는 그 부분이 이제 저항대였기 때문에 이제 목표가를 제안을 드렸던 거고, 그 위에도 이제 2,250원, 2,500원까지의 또 저항대가 각각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중 무역 협상 타결 기대감이 증가가 된다라면 2,000원 부분에서 다시 한번 단기적으로 재공략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2,500원까지는 좀 무리일 거라고 보일 수 있겠지만 2,250원까지 한번 도전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컬러레이 2,250원까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백은한 팀장님께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30일에 하림에 대한 추천 의견을 주셨는데 현재 목표가 주신 3,500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좀 매도를 해봐도 될까요? 네, 일단은 뭐 지금 돼지열병에 관련해서 굉장히 주가가 큰 급등을 보였다가 이제 전일 좀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면서
아마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이 꽤나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돼지열병이라는 게 지금 두 곳에서 확진 판결이 났었고요. 하지만 이 돼지열병이라는 것이 돼지한테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또 어디서 확진이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가는 테마성으로 너무 과도하게 올라온 부분을 봤을 때는 일단 목표가를 터치하였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비중의 한 80% 정도는 익절을 한 후에 20%만 가지고 가고 주가가 다시 저점에 잡혔을 때 다시 재매수를 하여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목표가는 일단 다시 한번 테마가 사그라졌을 때 그때 한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이 돼지열병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때 좀 진입을 해서 물려 있으신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 좀 어떻게 전략 가져가면 될까요? 일단 고점에서 몰려있기 때문에 이런 테마성이라고 하면 이제 불확실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근데 돼지열병이라고 하면 테마라는 게 주식이라는 게 이제 주가가 기대감 때문에 나가는 건데 이 돼지열병은 이제 어떤 한 이제 대한민국 농가에 이제 피해가 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제 개인적인 심적으로서는 조금 이 돼지열병 테마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 하림에 대한 주가에서 부분은 이제 돼지열병 테마에 관련된 부분은 조금은 아직까지 그렇게 진입을 하시는 건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혹시나 고점에 물려 계신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손절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은 방향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참고가 되셨길 바라고요. 이어서 오늘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2080선을 넘어섰습니다. 오늘은 약보합권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될까요? 오늘 좀 계속 오르게 될까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9월 6일 이후로 코스피는 상승 시그널이 이제 나온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로 해서 이제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왔는데요. 최근에 이제 전일이었죠. 삼성전자가 이제 3% 이상 급등을 하게 되면서 보통 코스피 지수가 3% 이상 급등을 하게 되게 되면 코스피 지수는 1%에서 2% 이상의 상승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코스피 지수는 0.4%권에서 마감을 한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것은 현재 그 많은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조정 국면을 주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030포인트와 2000포인트가 다시 한번 지지가 확인이 되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 이제 삼성전자 갤럭시 폴드에 대한 완판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제 관련주들이 이제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예상이 되는데 그 이외의 종목들에 한해서는 좀 다시 한번 보수적인 입장에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코스피 지수에 따라서 같이 이제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현재 외인들의 수급이 그렇게 조금 탁 녹록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현재 지금 돼지 열병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지만 딱히 코스닥 지수에 공략을 하기에는 좀 애매한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금일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지수 위주의 종목군을 구성을 하여서 공략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 백은한 팀장님께도 오늘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장 전략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이번 주 한 주를 좀 되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추석 연휴간 긍정적이던 좀 세계 증시가 사우디의 원유 시설 피격으로 인해서 조금 이제 갈피를 못 잡는 방향으로 좀 흘러가는 듯 했으나 미국의 비축유의 방출과 그 다음에 이제 사우디의 긍정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유가는 안정세를 띠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슈였던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낮은 수치의 금리 인하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맹비난을 받기도 하였는데요. 또한 FOMC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이제 이어지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전망이 예측이 상당히 좀 불가능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미중 무역 분쟁의 결과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제 전일 미중 무역의 실무자 협상이 진행이 됐는데 아직 크게 결과론적으로 나온 건 없었습니다. 이제 실질적인 협상에 대한 타결은 이제 10월 초 이제 고위급 장관급 회담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어느 정도 결과는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어느 정도 미중 무역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게 되면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불필요 가능성도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조금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할 상황이고요. 전일까지 코스피 지수는 10거래일 연속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큰 수치 상승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증시의 흐름이 긍정적인 스탠스로 좀 바뀌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다음 주 지속적인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유엔 총회도 있고요. 유엔 총회 끝난 후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다음 주 이제 바이오 제약 섹터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힐릭 스미스의 3상 결과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참여도가 굉장히 낮은 모습, 관망세가 짙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대지 열병으로 인해서 테마가 굉장히 짙은 장이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일 동안 이제 대지 열병과 그다음에 이제 남북 경협, 그다음에 정치 테마주가 조금 움직임을 보여주는 모습이 보여졌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굳이 매수를 하지 않으시고 현금 확보를 좀 해주시는 것도 좀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을 하고요. 무리한 매매보다는 조금 안정적인 투자를 지향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9월 20일 금요일 국내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삼성전자 3% 이상 급등하면서 다시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49,0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요. 박스권 탈피하면서 상단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IT 부품주에도 관심을 가져봐야 한다는 증권사 리포트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요. 업황 개선은 예상되고 있지만 주가 상승 여력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최근 대형주들을 조금 더 보면은 셀트리온도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특히나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반 고성장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놓았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엇갈립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다시 한번 0.5%의 강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49,400원대까지 오르면서 오늘 시장 이끌고요. SK하이닉스는 약보합권에서 머뭅니다. 82,5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오늘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46,650원대까지 올랐고요. 현대차 어제 이어서 오늘도 계속 빠집니다. 0.78% 하락세 128,000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고 지난주까지 계속 급등 나왔던 네이버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하락세 이어갑니다. 최근 좀 쉬어가는 분위기인데요. 오늘 0.6% 하락세 156,500원에 거래를 출발합니다. 1위부터 5위까지는 삼성전자 제외하고는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현대모비스, LG화학 여전히 6위권, 7위권이고요. 일단 오늘 특징적인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 1% 이상 급등입니다. 334,0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은 9위권, 오늘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169,000원대까지 바짝 올라오면서 17만 원 선도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포스코가 10위권 여전히 지켜냅니다. 오늘 0.8% 하락하면서 쉬어가는 분위기이고 231,500원에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강보합권 머뭅니다. 코스피 0.13% 소폭이나마 상승하고 있고요. 2,083선까지 오르면서 출발합니다. 코스닥 시장도 0.35% 강보합권 647선에서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계속 상승세 이어갑니다.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반 고성장할 것이라는 증권사의 긍정적인 리포트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셀트리온 삼형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까지 모두 상승 흐름 타고 있는데요. 오늘 1% 이상 상승하면서 51,000원대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다음 주 임상 3상 발표를 앞두고 있는 헬릭 스미스 1% 가깝게 오늘 상승합니다. 185,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CJ ENM은 오늘 약보합권에 머뭅니다. KMW 오랜만에 갑니다. 오늘 2% 급등세 73,700원에 시장 출발하고 있고 펄어빗은 여전히 19만 원대에서 횡보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일단 6위부터 10위까지 메디톡스 약보합권, 휴젤은 오늘도 갑니다. 0.7% 상승하면서 이제 메디톡스보다 휴젤의 가격이 앞질렀습니다. 39만 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오늘 1%대 강세 나타냅니다.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은 오늘 영화 제작사 무비락의 약 20%에 해당하는 주식을 인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스튜디오 드래곤 영화 제작 사업에 대한 기대도 시장에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7만 1,000원대까지 오르면서 시장 출발하고 있고요. SK 머트리얼즈 0.85% 하락세, 그리고 HLB 강보합권에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4만 6,000원대 회복하면서 출발합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동환 차장님의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초록뱀입니다. 동사는 드라마 제작, 배우 매니지먼트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업체로 매출 대부분은 드라마 제작으로부터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상파 드라마 예산이 삭감되는 동안 CJ E&M 비중을 늘렸으며 작년 2018년 매출 감소를 겪지 않는 극소수의 드라마 제작사 중 하나입니다. 동사의 2분기 매출액은 71억, 영업이익은 5억 손실로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분기별 계절성이 뚜렷지 않은 드라마 제작사 특성상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으며 일부 비용 처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 손실로 발생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진한 2분기와 다르게 3분기에는 실적이 호전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7월 17일부터 방영되었던 신입사관 구혜령은 평균 약 5% 안팎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무난한 작품으로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높은 시청률은 아니지만 방송국과 글로벌 OTT 업체인 넷플릭스와 계약을 맺으면서 양쪽으로부터 매출액이 창출되어 기존 작품들 대비 높은 수익성을 기록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넷플릭스와의 계약인데요. 지난해 방송되었던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판권을 처음으로 넷플릭스에 판매를 하였으며 올해는 신입사관 구혜령까지 판권을 계약을 하였는데 이전과 다른 부분은 동사의 작년 매출 3분의 1 이상이 해외 매출에서 거둬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동사의 해외 매출에 따른 성장 기대감으로 점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콘텐츠 엑스가리오는 왕구 판매를 위한 3분기 요소 콘텐츠 IP 제작, 왕구 제작, 왕구 유통 판매 분업화와 몇 안 되는 사례의 콘텐츠가 될 전망입니다. 더불어 콘텐츠 제작 비용을 전부 동사에서 부담을 하였으며 매출액은 왕구 판매를 통해 반영될 전망입니다. 즉, 제작은 2분기에 완료되었기 때문에 비용 반영은 이미 종료되었으며 3분기부터 왕구 판매액의 일부를 왕구 유통사인 손오공으로부터 런닝 개런티 형식으로 수취될 전망으로 비용 없는 이익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은 매출액이 될 전망입니다. 차트와 수급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동사는 2015년 최고가인 7,600원을 기점으로 최근 저점인 1,215원까지 약 82%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하락 요인은 당시 중국 사드 보복에 따른 한한령으로 중국 위전도가 높았던 탓에 동사의 매출이 2017년도 매출이 2016년 대비 82% 급감하여 구전을 면치 못했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이한 점은 2018년 11월 한 달 동안 3억 2천만 주의 거래량이 터졌었는데요. 이는 동사의 경우 2002년부터 현재까지 상장 이래 최고의 거래량이 한 달 동안 증가된 수치입니다. 지난해 11월 주가 위치를 보면 시가는 1,550원, 고가는 2,450이었습니다. 당시에 약 62%를 상승을 하였고 이후 주가는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주가는 1,700원입니다. 당시 주가 위치와 큰 격차가 벌어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더불어 하루 기준 수급이 70만 주 이상 유입이 되면은 제 개인적으로 큰 수급이 유입이 되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9월 18일 외인의 160만 주 수급이 유입되면서 돈으로 환산을 하면 25억으로 크지는 않지만 이 정도 수급 유입은 지난 연도 11월 9일 이후 처음 보이는 수급 유입으로 주목할 필요성이 있어 보여서 추천을 드립니다. 매수가는 현재가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가는 2,500원, 손절가는 1,3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립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KH 바텍입니다. 동사는 설립 이후 휴대용 IT 기기의 기금을 위주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현재는 이동통신 사업 및 LED 조명 관련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휴대용 단말기 통신 부품 제품 특성상 초소형화, 고신뢰성화, 고급화 및 기능 복합화가 되고 있으므로
고기술이 요구되는 분야로 현재 베트남, 중국 현지 생산법인 총 5개의 연결 대상 종속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동사는 지난 3년간 영업 적자를 기록을 하였는데요. 2019년도에는 영업 흑자로 전환을 하고 새로운 성장 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슬라이드업 힌지를 최초로 채택한 스마트폰 출시, 두 번째로 폴더블 출시에 따른 수혜, 세 번째 PC 브라켓 수요 증가, 네 번째 전기차 부품 시장 진입이 이유입니다. 실질적으로 2019년 2분기 매출액은 1분기 대비 63.9% 증가한 719억 원이며 영업이익은 41억 원이었습니다. 전분기 대비 흑자 전환을 하였는데요. 이는 14분기 만에 순이익 흑자 전환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동사는 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하였는데 삼성전자 전략 변화로 PC 케이스 수요 물량이 크게 증가하여 브라켓 매출액이 1분기 대비 크게 증가를 하였고요.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신제품 효과입니다. 그중에서 폴더블 힌지와 슬라이드업 힌지 매출액이 250억 이상 발생이 된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동사의 슬라이드업 힌지가 주력 제품인데 화면에 생기는 카메라 구멍을 없애기 위한 방책으로 향후 모델 확장에 따른 큰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폴더블 힌지는 3분기 매출부터 발생될 전망으로 아직은 경쟁 업체가 없고 향후에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3분기 매출 기대감과 폴더블 출시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을 해야 할 부분은 폴더블 힌지입니다. 폴더블형 힌지는 스마트폰을 접었을 때 두 개의 패널에 맞닿아 충격으로 깨지지 않도록 미세한 공간을 남겨둘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된 것입니다. 더불어 폴더블 폰을 단계별로 펼칠 수 있도록 기어를 장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 주력 제품인 이 슬라이드업 힌지보다 폴더블 힌지가 약 10배 정도의 가격 차이가 발생되는 것으로서 고부가 가치 부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차 부품 시장 진입이 예상되는데 매출 발생은 2020년 하반기에 가능할 전망으로 차후 투자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일 삼성전자 갤럭시 폴드 2차 물량 1만 대가 15분 만에 완판이 되었는데요. 만약 삼성전자가 폴더블 폰을 주력 라인업으로 키울 경우 동사는 매우 큰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와 수급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최고가 37,000원을 기점으로 최근 8월 저점 6,700원까지 약 5년간 83%가 하락하였습니다. 약 5년간 하락한 동사의 하락 추세는 올해 6월 추세 전환의 신호가 있었으며 14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하였기 때문에 이 흑자 전환이 주가 상승을 위한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동사의 경우 하루 기준 7만 주 정도가 유입이 되면 많은 수급이 유입되었다고 분석이 됩니다. 전일 외인이 7만 6천 주 정도의 수급이 유입이 되었는데요. 사실 이게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급 유입 체크가 필요한데 이 정도 수급 유입이 된 것은 추세 전환 시기였던 올해 5, 6월 동안 5차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수급 유입이 되었던 주가도 현재 구간과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 또한 주가 상승의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매수가는 현재가로 제시를 해드리며 목표가는 14,000원, 손절가는 6,500원으로 제시해 드립니다. 네, 두 가지 종목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백은한 팀장님의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는 환경사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고요. 크게 케미컬 필터, 온실가스 저감, 미세먼지 제어 등으로 세분화할 수가 있겠습니다. 케미컬 필터의 경우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로서 꾸준한 매출을 이어가고 있고 국내외 반도체 수요 증가와 제조기업의 공장 증설, 그다음에 제조 공정의 미세화에 의한 설치 면적 증가와 교체 주기 감소로 수요가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최근 일본과의 문제로 반도체를 국산화함에 있어 이러한 부분에서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저감 및 미세먼지 제어 사업 등도 국내의 큰 이슈로 지속됨에 있어서 환경 규제 강화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대기질 개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면서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산업 현장 내 온실가스 처리에 대한 관심과 다양한 규제 정책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에코프로에 특화된 온실가스 저감 장치에 대한 수요가 이로 인해서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유해가스 및 온실가스 제어 분야에서 다져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공업, 자동차 도장 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마이크로웨이브
방식으로 제어하는 대기 방지 사업을 2018년도부터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제 5월경에 에코프로 본사를 방문하게 되면서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시행하기 위한 행보도 보이기도 하였는데요. 또한 에코프로는 2차 전지 사업을 영위하는 에코프로 BM의 지주회사로 존속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의 상반기 매출을 그리 좋지는 않았으나 이제 현재 2차 전지 시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서 에코프로 BM은 현재 전 세계 중 유일한 하이니켈 전지의 동시 생산업체입니다. 하이니켈을 원재료로 만든 전지는 출력과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높아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전지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에코프로의 양극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에코프로의 주가는 작년 10월 47,950원 고점을 기준으로 꾸준히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이 보여졌었는데요. 고점 대비 50% 이상의 지금 하락 수준을 보이고 있는 주가에서 최근 저점 갱신 후 반등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장이 안 좋았던 부분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인 반등세가 나와주는 모습은 앞으로 주가 모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재료가 조금씩 부각이 된다면 점차 상승폭을 더 키워서 좋은 흐름들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단기적보다는 장기적 매력도가 높은 종목이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26,000원, 손절가는 18,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두 번째로 제시해드린 종목은 KH바텍입니다. KH바텍은 휴대폰, 노트북 등 휴대용 IT 기기에 기구물 위주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휴대용 단말기 부품 제품의 특성상 고기술력이 요구되는 기업 분야입니다. 또한 스마트폰의 성장과 함께 지속적인 성장을 해온 기업으로서 작년부터 지속적인 조금 부진을 겪으면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2분기 매출액이 719억 원으로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였습니다. 14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반기 턴어라운드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예상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대부분 차지했던 매출은 삼성 갤럭시 폴드 안에 들어가는 힌지라는 부품이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KH바텍이 이슈가 되고 있는 부품은 갤럭시 폴드 부품의 힌지와 전기차 부품을 주력 사업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힌지라는 부품은 갤럭시 폴드폰에 접히는 부분을 연결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부품입니다. 이번에 2월경 KH바텍의 힌지가 갤럭시 폴드폰의 힌지 납품이 확정을 지으면서 현재까지 2분기 매출액이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요. 갤럭시 폴드폰이 조금 비싼 가격이지만 처음에 1차 예약 판매를 하면서 완판이 되었고 이번 주 수요일 18일입니다. 2차 예약 판매 또한 순식간에 매진이 되면서 좋은 매출량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약간의 힌지의 결함이 제기되고는 있지만 스마트폰 초기 판매 시 결함적인 부분은 항상 존재해왔던 부분이고요. 상반기 갤럭시 폴드의 본래 출시일에서 하반기로 미뤄오면서 폴드폰의 제조 점검이 한번 이루어졌던 만큼 실질적인 평균적인 결함의 내용보다는 적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폴드폰의 매출 증가를 예상하고 공급을 지속적으로 올리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면서 KH바텍의 매출 또한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또한 신규 사업으로 전기차 부품 시장 진입을 지금 고려를 하고 있고 제품도 지금 일사천리로 조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 지지부진한 좀 실적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노력들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아직까지 직접적인 매출은 나오지는 않지만 2020년 하반기 때부터 이제 전기차 시장 매출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성이 굉장히 높은 전기차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지금 주가가 바닥인 현재 시점에서 큰 매력도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매출의 증가로 단기적 매력도 또한 좋지만 장기적 매력이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하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드리고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9,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상지 카일륨입니다. 오늘 4% 가깝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1,625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차동원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상지 카일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설업, 전기 및 건축 공사업, 홈 네트워크 개발 및 제조를 이제 주 사업으로 이제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국내 이제 고급 빌라 업계 최고의 브랜드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데 최근 이제 금일 이제 갭상승 후에 이제 하락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일 이제 고산대로에서 이제 테헤란로로 본점 소재지를 이제 변경을 할 것이라는 이제 소식과 이에 따른 이제 본점 소재지 변경 이유는 이제 경영 환경 개선과 업무 효율성 제고로 해서 이제 이런 소식으로 이제 주가가 이제 상승을 했다가 지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 1, 2분기 이제 적자 손실을 발생을 시키고 있어서 사실 이제 매물 소화를 했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좀 많이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이제 저점이 이제 1,310원인데요. 잠시만요. 예, 1,400원 부근에서 다시 내려오면은 다시 한번 재공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1, 2분기가 이제 적자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만 이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산업입니다. 현재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경협에 대한 이 조림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오늘 5%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건 산업은 조금 보니까 합판 및 마루 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조림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기서 이제 조림 산업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생소하게 들릴 수가 있겠지만 이제 쉽게 설명을 좀 드리면 개발되지 않는 땅을 녹지화시켜서 경제적인 목재를 생산하기까지 위한 총괄적인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지금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회사에 대한 개별적인 호재보다는 약간의 테마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이건산업이라는 종목은 이제 작년 9월 남북 정상회담이 이어졌을 때 그때 이제 북한 간의 산업혁명 부분에서 산림산업 또한 부각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상한가를 좀 기록하기도 하였었는데요. 이제 다음 주 유엔 총회에 이어서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거기서도 이제 북한의 문제가 이제 대화의 협상 테이블의 타결 또한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조금 상승의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적인 부분으로만 봤을 때도 이제 저점에 위치하고 있기도 하고 재무 구조도 어느 정도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저점 매수를 하기에는 좀 괜찮아 보이나 최근 주가가 상당히 오른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테마성이 약간 사라진다면 실질적으로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본 후에 매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투자전략연구소 차동원 차장 그리고 스탁미디어그룹 백은환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JB소프트 홍성민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님께서 9월 11일에 오르비텍 추천해 주셨는데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이 10% 넘어섰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르비텍 추천일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패턴 완성을 이제 좋은 주가 상승 흐름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주봉상 62평의 저항 그리고 매물대의 저항을 받는 모습이지만 기술적 분석 시 중기 그리고 장기 상승 에너지가 아직 충분히 살아있기 때문에 돌파하는 흐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단기적인 주가가 이제 소폭 눌릴 수도 있지만 매물대에서 잠깐 조정을 받는 것이며 그 이후 다시 상승 패턴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 없겠고 제가 말씀드린 이제 목표가 손절가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홀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제가 오늘자 이제 추천드릴 종목은 이제 원익 QNC입니다. 동사는 이제 반도체 제조용 석영 제품 및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세라믹 제품을 이제 전문 생산하는 업체는 2003년 11월 원익으로부터 이제 기업 분할이 되었습니다. 이제 반도체용 석영 유리는 이제 반도체 제조 공정 중 산화, 식각, 이온주의, 화학, 증창 공정에서 이제 와퍼를 불순물로부터 보호하거나 이송하는 용기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페어차일드 코리아, 힐트론, 매그나치 반도체, 동부 하이텍 등과 계약 체결하였으며 수주 물량을 받고 있는 모습 또한 보여줬겠습니다. 원익 QNC는 이제 반도체 관련 섹터로 최근 반도체 시장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재고 감소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업체들은 이제 감산 효과가 이제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앞으로 이제 반도체에 대한 이제 수혜로 이제 주가 상승 이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재무 상태를 이제 보게 된다면 2016년, 17년, 18년 3년 연속 흑자 기록한 모습이며 최근 3분기 전년 동기 대비 이제 당기 순이익이 적자 전환한 모습이지만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생산 업체를 주요 고객사로 확보하였으며 글로벌 커츠 1위 업체로 2020년 본업 회복과 인수 효과로 성장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재무 상태에 이제 더욱더 개선될 전망입니다. 또한 이제 원익 QNC의 모멘티브는 이제 올해 4분기부터 연결 실적이 반영될 예정이며 하반기 추가적인 관련 비용 발생 규모는 제한적인 수준으로 보입니다. 주가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큰 흐름이 이제 주봉을 보게 된다면 현재 강력한 매물대에서 매물을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22평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기술적 분석 시 이제 쌍바닥 형태의 상승으로 중장기적으로 이제 보유하신다면 좋은 수익 얻어가실 수 있으며 다음은 이제 일봉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봉상 이제 전일 6%의 좋은 상승을 보여주며 마감한 모습입니다. 또한 이제 62평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줬고 기술적 분석 시에도 이제 단기 상승 에너지 그리고 충분히 남아 있으며 수급적으로 이제 주가가 상승하지만 개인의 보유 물량이 줄어드는 모습 그리고 기관이 물량을 받는 모습 아주 좋은 모습이며 수익적인 측면으로도 아주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단기성 흐름을 살펴본다면 우선 결론적으로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토캐스틱 상승 파동 에너지가 모두 살아있으며 현 구간 매물대의 저항을 받는 모습이지만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으며 단기적 접근 시에도 좋은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추천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12,935원, 손절가는 1,330원 이탈 시 손절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이비소프트 홍성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손해를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2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약보합권으로 전환됐습니다. 2080선 깨고 79선까지 내려왔는데요. 분봉 보시면요. 오늘 코스피 시장은 9시 7분경에는 2084선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10포인트 정도가 빠지면서 76선까지 빠지기도 했는데요. 약보합권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수급 보시면요. 일단 기관이 오늘 매도폭 키워나가면서 시장 약보합권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외국인이 500억 원 가까이 매수해주면서 그래도 시장 받쳐줍니다. 시가총액 상해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는 0.3% 강보합권 유지합니다. 49,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SK하이닉스 약보합권 8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0.37% 강보합권에서 흘러가는데요.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장 초반과 비교해서는 거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일단 현대모비스는 1% 가깝게 상승하고 있고요. LG화학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나란히 강세 나타내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2% 가깝게 상승하면서 이제 33만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셀트리온은 1% 이상 상승 16만 원대에서 17만 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오늘 바이오 종목들이 좀 잘 갑니다. 그리고 포스코는 10위권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오늘 1% 가깝게 하락하면서 23만 1,000원대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을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은 0.13% 강보합권 646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고점입니다. 9시 4분경에 648선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약 3포인트 정도 빠지면서 45선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수급 보시면요. 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팝니다. 다만 매도폭은 크지 않은 상황인데 개인이 200억 원 넘게 매수해주면서 시장 받쳐줍니다. 시가총액 상해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1%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계속 우상향 곡선 그립니다. 5만 1,000원대까지 올라왔고요. 헬릭스미스는 2% 넘게 빠집니다. 18만 원대도 이제 위태해 보이는 상황인데요.
오늘 장중한 때는 18만 5,800원대까지 오르기도 했고 또 17만 원대까지 빠지기도 하면서 등락폭이 좀 큰 상황입니다. CJ E&M은 0.5%의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 16만 8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KMW 같은 경우에는요 4% 이상 급등합니다. 오늘 장중한 때 7만 6천 원대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KMW의 경우에는 최근 불거진 애널리스트의 선행 매매 연루 의혹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론을 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좀 연루 의혹이 나타났을 때도 외국인들은 계속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5거래 연속 매수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펄어비스는 약보합권 19만 원대에서 거래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메디톡스는 하락폭 키워갑니다. 1% 이상 하락하면서 이제 35만 원대 내려왔고요. 휴젤은 0.1%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38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다시 약보합권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오늘 장중한 때는 7만 1천 원대 이상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 이 7만 원 선 깨지고 6만 9,9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영화 제작사 무비락의 약 20%에 해당하는 주식을 인수했다 이렇게 오늘 아침에 밝혔습니다. 그리고 SK머티리얼즈 1% 넘는 낙폭 기록하고 있고요. HLB는 이번 주에는 계속 거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약보합권에서 올라가고 있고 4만 5천 원대에서 거래됩니다. 원달러 환율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 보합권입니다. 1193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스타 PB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께서 9월 6일에 저가 매수로 권해주신 대동공업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 20%에 근접을 했습니다. 더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일단은 2차 상승이 마무리되지는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더 기다려보자. 지금 현재 그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것은 이제 외국인이죠. 대동공업 외국인의 매수가 좀 두드러지는데 요 흐름 자체가 지난번에 전고점 수준인데 2차 상승이라면은 한 7,000원까지는 가야지 되는 그런 어떤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한 7,000원 정도까지는 어떤 보유하자라는 그런 판단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그 이 회사는 그 어떤 그 어닝 서프라이즈의 실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적에 기반한 어떤 주가의 상승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저가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최근에는 어떤 시장 자체가 일회성 그 어떤 그 테마에 이제 그치는 이런 거 외에 이제 시장이 반등 이런 형태의 장을 이끌고 있는데 오늘은 그 핀테크의 그 강자인 그 미넨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넨지를 보려면은 일단은 뭐 세틀뱅크 같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 그 세틀뱅크가 신규 상장됐는데 뭐 큰 주가의 상승폭은 없었고 아직은 하향 조정을 하고 있는데 그 두 종목의 흐름 이것을 일단은 보자라는 것은 주가 흐름과 그리고 현재 그 핀테크로서의 그 미넨지는 일단 자회사의 셔틀뱅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셔틀뱅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가상계좌 독점 서비스 여러분들께서 뭐 누구나 한번 다 써보셨을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핀테크 시장 자체가 지속적으로 이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시고요. 우리가 그 이외에 우리가 이제 간편 현금 결제 서비스라든가 이제 로그인 플러스 휴대폰이라든가 PC, 우리가 특히 이제 휴대폰 같은 경우는 간편 로그인 서비스를 거의 또 누구나 은행 계좌를 하시는 분이나 증권 매매를 하시는 분은 뭐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런 서비스를 미넨지가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그 보안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결부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발전되면서 뭐 휴대폰 도용 방지 이런 로그인 플러스 지속적으로 이 시장 흐름 자체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최근에 뭐 가장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보안 문제에서 금융기관이 뚫렸을 때는 어마어마한 그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런 어떤 보안에 대한 투자가 적극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거에 지속적인 수혜를 보고 있는 거고 우리가 금융거래를 하면서 그리고 최근 들어서 블록체인이나 많은 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죠. 그런 상태에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그런 기업들에서 어떤 보안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미넨지를 결국 같이 하겠다라는 이런 의미를 받아들이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금융시장이 커가고 안정화되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사는 꾸준하게 이제 이익이 이제 상승하고 있는 그런 거는 이제 별도로 하고 전반적인 시장에서 지금 현재는 이제 물량 조정을 하고 있어 갖고 이제 못 가지만 이런 물량 조정이 지난 작년에 11달의 저점을 깨지 않고 지금 현재 올라간다라면은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가격은 현재가 매수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21,000원, 손절가는 16,000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비비센터 장기원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반장의 쾌도난말 시간 이어갑니다. 이정민 멘토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반장입니다. 오늘 5G 이슈가 다시 생기고 있는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5G 사실 KMW 오늘 이슈를 보면 하나금융투자의 이슈가 좀 있었죠. 사전 매매, 애널리스트들이 좀 사전 매매를 했다라는 루머가 시장에 돌면서 좀 시장에 안 좋은 인식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오늘 재밌는 건 그 이슈 때문에 빠진 것이 없습니다. 빠진 것이 없는데 하나금융투자에서 적극 소명을 했다, 루머이다 라는 이슈와 함께 오늘 양봉이 서는 것은 그 모멘텀 때문이 아니다. 기존에 갖고 있는 5G의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내리고 있고, 이 KMW의 흐름이 오늘 5일선을 장악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특사경에서 조사를 한다, 이런 허위 사실이다라고 적극적으로 하나금융투자가 소명을 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5G 9월 달에 원래 개시를 하려고 했었죠, 중국에서. 근데 중국의 개시가 10월로 연기가 되면서 5G가 눌림목이 들어갔던 부분이었죠. 제가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오히려 눌림목 들어간 5G가 분할 매수하기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흐름대로 지금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컨대 10월 달에 5G 중국이 개시가 되는 모멘텀으로 본다면 지금 KMW는 자연스러운 자기 성장 스토리대로 흐름이 이어가고 있는 것이고, 보유하신 분들 계속 보유하셔도 저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려왔고, 역시 보유 가능하다, 여전히 매력적이다. 다만 이제 10월 달 앞두고서 고점 경신을 바로 할 거냐, 아니면 옆으로 횡보하다 갈 거냐의 싸움일 뿐, 올라가는 추세를, 올라가는 성장 스토리를 막을 수는 없겠죠. KMW의 이러한 흐름은 5G 전체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겁니다. HFR 보세요. 눌림목 주고 HFR도 바로 오늘 5일선 위로 양봉을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죠. 자, 패턴은 일단 9월 달에 눌림목을 주고 21선에 근접하얀 눌림목을 줬다가 거래량을 감소시킨 이후에 다시 한번 5일선을 장악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오늘 기점으로 해서 5일선을 장악하는 5G와 21선을 장악하는 5G가 다음 주 그리고 10월 말, 이제 9월 말이기 때문에 10월 달 모멘텀이 투영이 될 시기이죠. 그래서 5G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 종목 정도 계속 코트에 가지고 계셔도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눌림목이 마무리가 되는 국면입니다. 눌림목이 이제 5G가 마무리 국면이 됐고 적극적으로 매수하셔도 괜찮다 보여집니다. HFR도 오늘 5일선 넘어갔기 때문에 고가 경신 여부 체크하는 게 좋겠죠. 고가권이 28,400원 라인인데 강세 흐름 매우 좋은 양호한 흐름이다 보여집니다. HFR도 이러한 흐름이고, 머큐리 눌림목 왔을 때 또 괜찮다 말씀을 드렸죠. 급등 한번 수익 챙겨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눌림목 주고 역시 머큐리도 5일 이동평균선을 장악해 들어가고 있는, 즉 N자 파도, 거래량이 크게 한번 동반이 됐고, 거래량 동반 이후에 거래량이 이제 눌림이 나오죠. 눌림목이 쓱 하고 나온 이후에
재차 거래량 소폭 상승이 동반이 되면서 5일 이평선을 장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바닥권 탈출 시도가 진행이 됐고 그 이후에 눌림목 이후에 다시 한번 파동이 전개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5G에 대한 성장 스토리 믿어가면서 5G 관련 섹터들을 대응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파워넷도 한번 봐야겠죠. 파워넷. 자, 파워넷 제가 5G와 OLED 관련 수혜 두 가지 모멘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역시 바닥권 추천 이후에 크게 상승이 나왔죠. 역시 패턴은 똑같죠. 21선 눌림목 주고 5일선 이후 장악. 자, OLED 지금 퀀텀 TV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격돌을 하고 있죠. OLED TV에 대한 모멘텀이 도쿄올림픽까지 계속 이어지는 흐름이고요. 이 파워넷은 전략 변환 장치를 삼성전자에 독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의 OLED 퀀텀 TV인 55인치, 65인치의 물량을 공급하는 파워넷 그리고 플러스 5G 모멘텀 두 개를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추세 흐름, 꾸준한 우상향이 좀 기대가 되는 그러한 종목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눌림목 줬었던 솔리드도 오늘 20일 전이죠. 아까 이제 대장 섹터들은 5일 이동평균선 20일 눌림목 줬다가 5일 이동평균선을 장악해 들어갔고 솔리드는 이제 세컨 정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20일 이동평균선 이탈했다가 그 위로 올라타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솔리드도 오늘 기준 캔들이 탄생이 되는 모습이고 20일 이동평균선이 장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들은 우리가 한번 또 재매수도 가능한 그리고 지금 매수해서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을 하면서 끌고 가는 전략이 유효한 그러한 전략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10월 달에 개시가 되는 여기 중요한 건 10월 달에 지금 중국이 5G가 이제 개시가 시작이 되는데 그에 앞서서 제일 중요한 건 미중 무역 협상이죠. 근데 이 미중 무역 협상은 10월 달에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에 앞서서 화웨이 이슈가 있었죠. 화웨이가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5G를 가지고 있는 5G 기술에 대한 것을 글로벌 기업들과 공유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미중 무역 협상의 타격을 피하기 위해서 화웨이가 미국에 항복을 한 모습이고요. 항복을 한 부분은 바로 미중 무역 협상을 잘 마무리하고 5G 시대를 맞이해서 제대로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항복하는 표현이 조금 중국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5G는 기술 표준화를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6G죠. 다음 세대인 6G는 자기네들이 선도를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지금 국면에 있는 상황은 5G다. 5G 쪽 솔리드 오늘도 괜찮은 흐름이고 중국 모멘텀으로 우리가 5G를 봐야 된다. 루머나 이슈 때문에 빠진 것도 없었고 그 이슈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5G로 이제 마지막 한 종목 살펴볼 텐데요. 이노와이어리스입니다. 제가 급등 나오는 대지열병 쪽 사지도 못합니다. 추격 매수도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이렇게 눌림목 나와 있는 5G를 보십시오 했죠. 역시 제 적중이 정확하게 맞았고 5G가 오늘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이노와이어리스도 수익 축하드리고 이러한 흐름들 계속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대지열병 쪽으로 다시 돌아와 보죠. 이 대지열병이 사실은 여러분들 어저께 이제 운봉으로 쭉 밀리면 우리가 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할인을 먼저 좀 한번 보겠습니다. 할인이 쭉 밀려서 내려왔어요. 그죠? 네, 할인이 쭉 밀려서 내려왔고 오늘 오전까지도 밀렸습니다. 자, 그러면 대지열병 사태 전염병의 확산도를 본다라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전염병이 점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추세는 맞아요.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인데 그렇다고 그 대지열병을 막는 치료제가 동물의약품 쪽에서 개발이 완료됐는가? 아니에요. 그럼 지금도 개발 시작했다고 해서 개발이 바로 되겠습니까? 아니죠. 따라서
동물의약품 치료제 쪽은 일시적으로 단기 모멘텀, 테마성으로 움직인 것이지만 식품은 벌써 여러분들 돼지열병 있으니까 지금 돼지고기 안 드시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 수요가 어디로 몰릴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겠죠. 이 음식은 인류가 생존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주식으로 연결을 한다면 바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쪽이 어디겠는가? 식품입니다. 식품. 따라서 저는 이 돼지열병 쪽 이슈가 끝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단기 급등 이후에 눌림목이 진행되고 있는 오늘부터 죄송합니다. 오늘부터 눌림목이 진행이 되면 잡아 들어가자라는 어제의 전략을 저는 실행하자. 따라서 할인 저는 일단 매수 밴드를 놓고 보자. 5일선 깨졌는데요. 기다리던 가격이 온 것이죠. 그래서 지금 3,510원, 15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가격서부터 저는 1차 분할 매수로 들어가시고 밑으로 만약에 3,300원까지 지금 가격에서부터 3,300원까지 밀린다라면 이 밴드에서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하시자. 제가 예측하는 건 지금 오전에 이렇게 음봉 나올 때가 저점에서 찬스고요. 오후장 들어가면 금요일 마감 쪽에 가면은 아마 매수 강도가 강해지면서 양봉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주식은 기술과 심리가 제일 중요하죠. 한 방에 매수해 놓으시면 불안합니다. 쪼개서 분할로 매수하시면 되고요. 이때 뭐 돼지열병도 없으면 안 될 것 같았지만 제 말이 맞죠? 기다리니까 쭉 밀렸고 지금 쭉 밀렸으니까 조용히 조금씩 매수를 해 들어가면 되겠죠.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실전 매매 기술이고요. 이런 부분도 눌림목 이후에 재차 파동이 전개가 될 수 있다. 주말 사이에 어떤 이슈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돼지열병에 관련 이슈들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 가격은 부담 없는 가격이다. 그래서 한 종목 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마니커가 있고 이제 마니커 FNG가 있는데요. 저는 마니커 FNG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틀 상승할 때 대량의 거래량이 터졌죠. 보세요. 대량의 거래량이 터졌는데 마니커 FNG입니다. 이 종목은 조정을 보이는데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이 반에 반토막 난 상황의 거래량만 터지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 가격만 밀리고 있고 물량이 나가고 있는 모습은 포착이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제일 이상적인 게 음봉이 나올 때 거래 없이 빠지는 음봉이 제일 나이스한데 지금 마니커 FNG가 그러한 흐름입니다. 역시 지금 자리에서부터 저는 매수 가능한 자리고 매수 포인트 잡으셔서 분할 매수 들어가면 된다. 지금 현재가 8,350원인데요. 지금 가격에서부터 분할로 대응을 하시자. 7,800원까지 7,800원 라인까지 분할로 매수하시고 오전장 조용히 매수하시다가 오후장 2시 이후서부터 들쳐오고 올라가는 패턴이 나타나는지 체크를 해보시는 전략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체리브로입니다. 체리브로가 밀리면 딱 보시자고 했는데 어제 크게 밀린 이후에 오늘 또 딱 눌림목이 나오고 있죠. 역시 포인트죠. 체리브로는 조금 더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21선 이평선이 바로 이 자리예요. 우리가 뭐 5G, KMW도 다 이런 조정이 나왔었고 돼지열병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지 무서워할 자리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음봉 나올 때 역시 거래량 없었죠? 지금도 거래량 없죠? 네, 겁먹을 자리가 아니라 조용히 분할매수 가능한 자리다라고 보여지고요. 20일 이동평균선이 이제 3,400원인데 지금 가격에서부터 3,500원, 3,400원까지 차분하게 분할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흐름들을 잘 보시고 추격 매수 안 하고 기다리면 음봉 준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고 있는데 다 맞아 떨어지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마인드로 급할 거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시장은 순환매니까요. 그저께는 OLED, 오늘은 또 반도체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이 되고 있고 5G 오늘 올라가고 어제 반도체 그저께 OLED 이런 식으로 계속 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예상을 하시면서 이런 흐름들이 나온다는 건 시장이 그만큼 순환매에 대한 랠리가 유동성 랠리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OLED도 오늘 또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뭐 HB 테크놀로지
덕산 네오룩스, 그죠? 이런 흐름들 굉장히 건강한 시장으로 점점 변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어저께 제가 정확하게 마치죠. 주의 딱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눌릴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고, 에코마이스터입니다. 에코마이스터. 에코마이스터가 그런 흐름 주고 난 이후에 종가에 사시면 됩니다 했고, 오늘 보세요. 주의 딱지 풀리면서 양봉 딱 치고 올라가죠. 1박 2일 코스 단타가 완성이 됐고, 고가 5.7% 상승 나왔습니다. 이게 주식 매매의 기술이고요. 여러분들도 파이팅 하셔서 다음 주도 성공 투자하셔서 더욱더 수익률 게임 잘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장 대응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